자, 그럼 이제 이어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6가지의 금융 계수라고 해서 금융 6계수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6계수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조금 잡아드리기 위해서 먼저 기초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현재 돈이 100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현재 이자율이 10%라고 합니다. 자, 이 100원을 현재 저축을 하면 1년 뒤에 우리가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냐면, 자, 1년 뒤에는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11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쉬운 계산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에 확실하게 갖고 있는 100원을 포기하고 은행에 예금을 해서 1년 뒤에 110원을 만들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는, 자, 이 현재의 100원과,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간 가치니까 시간 개념에 유의해 주세요. 현재의 100원과 1년 뒤에 110원을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예금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자, 현재의 100원보다 미래 1년 뒤에 110원이 더 가치가 작다고 여긴다면 이러한 예금을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금과 대출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된 이자율이 10%라고 하는 것은, 자, 사회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적으로는, 이 사회는 어떠한 공감대가 있냐면 현재의 100원과 1년 뒤에 110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금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숫자의 크기는 얘가 더 크죠. 하지만 시점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얘는 현재고요. 얘는 1년 뒤에 110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둘은 같은 가치를 가진대요. 자, 그럼 이 둘이 어떠한 관계를 갖냐면요. 자, 우리 현재 가치를 PV라고 합니다. Present Value라고 해서 PV라고 하고요. 1년 뒤 또는 미래의 가치를 Future Value라고 해요. 따라서 얘를 FB라고 합니다. 자, PV와 FB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FV는요, 자,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이자율 곱하기 원금 해준 다음에 PV 해주는 거예요. 자, 이자율이 10%니까 이 자리에 0.1 들어가고, 그럼 얘가 1.1이 되겠죠. 자, 1년 뒤에는 1.1 곱하기 PV 100원을 해주면 1년 뒤에 미래가치인 11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 한 번 더, 자, 1년 예금했죠? 그럼 1년 더 예금하면요. 그때는요, 1.1을 2번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여기 위에 승수 n이 오게 됩니다. 이 n은 기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2년 동안 예금을 했다면 10% 두 번 이자가 붙어서, 자, 1.1에 2승 곱하기 100원 해주면 얘가 1.21이니까 약 2년 뒤에 100만 원은 121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의 100만 원과 2년 뒤에 121만 원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년 뒤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으면 1 플러스 R 곱하기 몇 년 기간만 곱해주면, 승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가치를 어떻게 미래 가치로 보낸다? 1 플러스 R의 N을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현재 소득의, 현재 금액의 N년 뒤 미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자,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낼 때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수가 있을 건데, 미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수가 있을 건데, 우리 이것을 할인한다고 해요. 할인. 자,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 왜 할인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로 보내면요, 금액이 커집니다.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자,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갖고 오면 금액이 작아집니다. 우리 그래서 이것을 할인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110원이 100원이 되기 때문에 할인되죠. 따라서 미래 소득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을 할인이라고 하는데, 방법은요, 자, 현재 가치를 미래로 보내는 것에 정반대가 돼요. 자, 얘를 1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1 플러스 R의 N승 FV는 PV가 되겠죠. 따라서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으로 나누어 주면 현재 가치로 돌아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미래로 가는 거고, 반대로 1 플러스 R을 나눠주면, 왜? 곱하기와 나누기는 반대니까. 자,
그것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지금 기초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가치를 미래로 보내려면 기간만큼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미래 가치가 됩니다.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1 플러스 R의 n승을 반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로 오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변환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일시금과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일시금은요, 자, 내가 저축을 할 때, 내가 5년간 저축을 할 때 한 번에 돈을 넣는 것을 일시금이라고 해요. 내가 돈이 500이 있습니다. 자, 이 500을 한 번에 저축을 해서 5년 동안 묵혀두는 것을 일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반대로, 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서 꼬박꼬박 내거나 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해요. 내가 매년 10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을 하는 것을 연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한 번에 받으면 일시금인 거고요. 자, 내가 받을 돈을 일정 기간 동안 꼬박꼬박 나누어서 일정한 금액으로 받으면 우리 그것을 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일시금과 연금의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6계수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일시불의 내가계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시불은 돈을 한 번에 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다음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내는요, 미래 할 때 냅니다. 미래. 따라서 내가 계수는 미래의 가치를 구하는 계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얼마를 저축했었을 때 그거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그것의 미래 가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3년 뒤에 미래 가치 알고 싶다 하면요, 여기 n자리에 3승이 오면 되는 것이고 5년 뒤에 미래 가치 궁금하면 여기 승수 자리에 5승이 와주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이게 일시불의 내가계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연금의 내가계수를 구할 겁니다. 내가 매기라고 하면요, 매월일 수도 있고 매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매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매년 일정 액씩 저축을 할 겁니다. 자, 매기 일정액씩 저축을 할 건데 이게 몇 년 뒤 미래에 얼마가 되겠느냐를 구해주는 계수예요. 다시 연금의 내가 계수는 매기 일정 금액을 저축을 했을 때 미래에 얼마가 될지를 구해주는 계수다. 여러분, 이 금융계수는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매기 일정액씩 납입하는 적금을 들었을 때, 자, 적금 만기 시가 뭐 3년 뒤다 하면은, 자, 3년 뒤에 적금 만기 시에 이 적금이 얼마가 될까를 알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계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율은 10%예요. 이자율은 10%라고 하죠. 자, 매기 100만 원씩 적금을 할 건데 5년 동안 적금을 들 겁니다. 자, 그러면 5년 뒤에 얼마가 모아져 있겠느냐가 궁금하겠죠. 그럼 곱하기, 자, 1.1에 5승 빼기 1에 0.1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적금이 얼마가 모일지를 구해주는 계수인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연금의 내가 계수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계수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모았더니 미래에 얼마가 될까를 알려주는 계수라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기 일정 금액씩 저축을 하면 이것들이 모여서 싹 다 모여서 기간 말에 적금 만기 시에 얼마가 돼 있을까, 얼마의 목돈이 돼 있을까를 알려주는 계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목돈은요, 현재의 목돈이에요, 미래의 목돈이에요. 이것은 N년 뒤 미래의 목돈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상환기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만 보니까 이름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 수식을 보니까 이거랑 분수식이 분모와 분자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분모와 분자만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의미가
정반대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합시다. 자, 연금의 내과 계수 우리가 FVA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요. 매기 일정 금액 A 우리가 연금 보통 우리가 A라고 표현합니다. 자, A 일정한 금액을 저축했을 때 N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 얘를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얘였죠. 근데 반대로 얘는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요. 이게 반대로 뒤집혀요. 자, 어떤 얘기냐? 자, N년 뒤에 내가 얼마의 금액을 모을 거예요. 자, 내가 N년 뒤에 얼마의 금액을 모을 겁니다. 내 목표가 N년 뒤에 얼마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려면 N년 뒤에 얼마를 모으려면 내가 매기 얼마씩을 저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계수예요. 둘이 어때요? 의미가 정반대죠. 자, 연금의 내과 계수는 다시 한번 내가 매기 일정 금액을 모으면 요건 내가 알고 있어요. 나 매기 얼마씩 모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든 적금이 뭐 매년 뭐 100만 원이에요. 매년 뭐 5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내가 매기 얼마 낼지 내가 알아요. 그렇게 내가 몇 년간 모으면 미래에 얼마가 돼 있을까? 이게 궁금하면 이 계수를 쓰는 거예요. 연금의 내과 계수. 근데 반대로 자, 내가 5년 뒤에 집을 살 거예요. 근데 집값이 5억이에요. 자, 5년 뒤에 집값 5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매기 얼마씩 모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상환기금 계수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를 감채기금 계수라고도 합니다. 자, 용어의 어휘는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요 용어, 그냥 이런 용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감채기금 계수 또는 상환기금 계수라고 하는데 영문으로는 SFF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SFF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해요. 자, 아시겠죠? 처음에 이 SFF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연금의 내과 계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금 가입을 종종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SFF, 감채 상환 기금 계수는요. 이것의 개념이 반대라는 거죠. 뭘 알고 뭘 구하는지가 반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N년 뒤에 유학 갈 거야. 난 그래서 그때까지 얼마 모아야 돼. 난 N년 뒤에 해외여행 갈 거야. 나 그때까지 얼마 모아야 돼. 어떤 목표 금액이 있겠죠? 내가 N년 뒤에 목표 금액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매기 얼마씩을 저축해야 되는가? 를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상환기금 계수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이게 잘 나옵니다. 연금의 내과 계수의 역수는 무엇이다? 바로 상환기금 계수다 또는 감채기금 계수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암기도 하시고 이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일시불의 현가 계수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연금의 현가 계수입니다. 자, 아까 우리 연금의 내과 계수를 공부했는데요. 자, 연금의 내과 계수와 현가 계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연금의 내과 계수는 내가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N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를 구하는 계수가 바로 연금의 내과 계수였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연금의 현가 계수는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연금의 현가 계수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뭐냐면 바로 현가, 현재 가치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매기 일정 금액을 모으면 N년 뒤에 얼마가 모이겠죠? 그걸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공식. 우리가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빨간색 표시한 바로 이 부분이 연금의 내과 계수 구하는 공식이죠? 자, 얘 지워볼까요? 얘 지우니까 어때요? 얘 가리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에 빼기 1? 요거 연금의 내과 계수 공식인데?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요걸 무시하고 이것까지만 하면 이 빨간색 표시까지만 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매기 일정 금액 모으면 N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 N년 뒤에 모인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면 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면 얘가 얼마짜리가 될까? 그 N년 뒤에 모인 N년 뒤에 모인 그 목돈을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 현가 가져온다면 그게 얼마가 될까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요. 우리가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 복권. 제가 알기로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은 자, 복권에 당첨되면 대부분의 복권은요. 그 당첨금을 일시불로 한 번에 주는 제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복권의 경우에는 더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당첨금이 뭐 20억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20억이 축하합니다. 여기 20억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주냐면 당첨금은 20억인데요. 이 20억이 일시불 20억이 아니라 자, 이거 연금의 내가계수 한 20억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매기 일정 금액씩 연금을 드릴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N년 동안 매기 일정 금액씩 연금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앞으로 몇 년간 받으실 연금을 다 합치면 그것을 다 합하면 그 액수가 결국 N년 뒤에 20억 원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라고 한 게 바로 복권 당첨금 20억 원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복권, 만약에 가상의 숫자입니다. 20억짜리 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그 20억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축하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매기 얼마씩, 예를 들어서 매년 1억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한테 매기 1억씩 몇 년간? 20년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매기 1억씩 20년간 돈을 받으시면 그것의 미래 가치가 바로 20억 원의 가치가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의 형태로 매기 1년에 1억씩 20년간 받을지 아니면 그 20년 뒤에 20억을 그냥 현가를 해서 지금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년 뒤에 20억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20년 뒤에 20억을 20년어치 현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20년 뒤에 복권 당첨액이 20억 원이라면 자 20억 원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1.1에 20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미래에 모인 이 목돈을 20년어치 현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권 금액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복권, 연금 복권은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다. 자, 연금으로 매기 일정 금액을 받아서 이것의 미래 가치 합으로 20억을 받을지 아니면 그 20년 뒤에 20억 원의 가치를 현재 가치화해서 지금 많이 줄어든 일시금으로 받을지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그냥 13억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감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숫자는 무시하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가치 13억으로 이렇게 할인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를 구하려면요, 이렇게 미래에 모인 목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한 가지 과정만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했던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이 이렇게 공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미래에 모인 목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과정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바로 이것이 연금의 현가 계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금융계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과 역수관계로 저당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합계는 문제를 풀 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계수인데요. 역시 이것 역시 역수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아까 나왔던 연금의 내가계수와 상환기금계수 이 둘이 역수관계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양자가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자, 내가 매기 일정 금액을 모았다가 미래에 모인 이 목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얼마가 될까를 알려주는 금융계수예요. 자, 근데 이것의 역수는요. 마찬가지로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저당상수는요. 우리가 보통 대출 상환에 많이 쓰여요. 대출 상환에. 자, 이것을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만큼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대출 받을 때 대출액은 정해지죠. 따라서 나의 대출액이 얼마인지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자, 이 대출을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인데 대출 갚는 방식을 매기 일정 금액씩 균등하게 매달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내서 이 대출을 앞으로 갚아 나갈 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매기 얼마씩 일정 금액씩을 내야 할 것인데 대체 내가 매기 얼마씩을 내야 지금의 이
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금융계수예요. 자, 이것과 이것이 역수관계인데 어떠한 관계인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뭐를 알고 뭐를 모르냐면 내가 매기 얼마씩 연금으로 저축을 할지는 내가 알아요. 내가 요걸 압니다. 푼돈을 알아요. 자, 내가 이걸 알지만 내가 지금 이걸 알고서 뭘 지금 알고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뭐죠? 바로 이게 모이면 이 모인 게 현재 얼마가 될지를 알고 싶다 이 얘기예요. 얘를 몰라요. 그죠? 매기 일정한 금액씩 저축을 했었을 때 이 저축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축의 현재 가치를 알려주는 금융계수가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인 거죠. 자, 그런데 저당상수는요. 지금 내가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는 알아요. 목돈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목돈과 푼돈이라고 설명드리는데 자 현재 내가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를 압니다. 즉 목돈은 알아요. 내가 근데 이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매기 얼마씩 내야지 일정하게 얼마씩 내야지 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를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저당상수다 이 얘기예요. 자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푼돈은 알고 목돈을 몰라요. 푼돈은 알고 목돈을 모르니까 목돈을 구해주는 공식이에요. 반대로 저당상수는요. 목돈을 알고 푼돈을 몰라요. 그래서 자 목돈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MC를 곱해주면 매기 얼마씩을 내야 될지 푼돈을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뒤에 이게 없는데요. 물론 이것도 자 매기 얼마씩 모이면 이게 얼마 모이겠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자 목돈을 모르고 푼돈을 안다. 반대로 목돈은 알고 푼돈을 모른다. 서로 뭘 알고 뭘 구하는지가 정반대인 거예요. 자, 내가 매기 일정 액식을 내면 이게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될지를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연금의 현가 계수다. 따라서 미래에 모인 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연금의 내가 계수에서. 근데 저당 상수는요. 자, 내가 지금 빌린 대출액을 매기 일정 금액씩 갚으려면 여기에다가 MC를 곱하면 내가 매기 얼마씩 갚으면 되는지를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금융 6계수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암기를 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원리를 조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본인 노력으로 이 금융 계수를 여러 번 노트에 적어 보시면서 처음에 암기를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공식의 쓰임새가 좀 더 와닿게 되고 더 암기가 강해지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워크북으로 좀 더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으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는 금융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받으면 우리가 돈을 갚아 나가겠죠. 자, 갚아 나가다 보면 내가 총 한 10억을 빌렸는데 내가 그 중에서 기간이 한 3년 지나면서 3억을 갚았다 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대출이 얼마죠? 7억이겠죠? 그죠? 10억 중에 3억 갚았으면 남아있는 대출은 7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경우에 자, 원래 대출금 중에서 남아있는 대출금의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요, 0.7, 70%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지금까지 내가 얼마 갚았냐 하는 것은요, 전체 대출액 중에서 내가 갚은 금액의 비율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상환 비율이고요. 현재 이 경우에는 0.3, 3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출 기간이 N년이라고 해 볼게요. 자, 우리가 N년짜리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자, 과거 몇 년 전에 대출을 받았겠죠? 자, 과거 몇 년 전, 얘를 T년이라고 할게요. T년. 자, 그래서 T년 전에 만약에 T가 3이면 3년 전에 대출을 받았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남은 대출 기간이 얼마죠? 남은 기간은 N 빼기 T년이 되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은행 대출을 10년짜리를 받았어요. 10년짜리 대출을 받았고 현재 3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7년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간 개념과 표현도 이해하시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자, 잔금 비율은 전체 대출 기간 N년 중에서 자, T년이 경과했었을 때 자, 이 T년 동안 얼마를 갚고서 그 남은 돈이 얼마냐가 바로 잔금 비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상환 비율은 그 T년 동안 얼마를 갚았냐 하는 그 상환액의 비율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상환 비율 더하기 잔금 비율은 반드시 1이 나올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갚은 만큼 상환한 만큼 잔금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와 얘의 합은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자 얘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 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각각 공식을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둘 중에 공식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공식이 더 쉽냐? 바로 t 시점의 상환 비율이 더 공식이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교재에는 자, 반대로 잔금 비율 공식이 나와 있고 상환 비율 공식이 나와 있지 않은데 교재 내용을 좀 고쳐 주세요. 잔금 비율 공식을 무시하시고 그냥 지워 버리시고 무시하시고 우리는 상환 비율 공식만 암기하겠다라는 것으로 요 공식 노트에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자, 전체 대출 기간이 10년인데 내가 그중에 3년 갚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몇 프로 갚은 건지 궁금하면 자, 이 자리에 10년 오면 되고요. 이 자리에 3년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주면요. 3년 전에 받은 대출을 내가 3년 동안 갚고 있었는데 내가 현재까지 몇 %나 갚았는지 그 상환 비율을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 상환 비율이 0.3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잔금 비율은 1 빼기 0.3이니까 0.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계로 양자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